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제도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뼈 때리는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 천찬희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채무 해결 방법으로 개인회생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개인회생 외에도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실 개인회생만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제외하고 5가지 제도를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채무 조정 제도입니다. 개인 채무 조정 제도는 개인 채무자 보호법에 따라서 마련된 제도로서 금융기관에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는 겁니다. 요건은 계좌별로 3천만 원 미만의 채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내가 여러 계좌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좌별로 3천만 원 미만만 채무가 있으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금융기관에 진 빚이어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그 금융기관에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가 승인되는 게 아니라 내부적인 금융기관의 심사를 거쳐서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되고요.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최근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서 아까 말씀드린 개인 채무 조정 제도와 달리 개별적 조정이 아닌 일괄적 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번에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 채무만 조정이 되고요. 연체 전에는 이자만 감면받을 수가 있고요. 연체 후에는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에 원금도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소득 상황, 연체 기간, 채무 규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이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 채무 조정이랑 개인 워크아웃 중에는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개별적으로 본인이 금융기관에 여러 군데의 빚이 많다. 이러면 이제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활용하시는 게 맞고, 한두 군데 금융기관에 소액의 채무만 졌다면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기관 빚만 해당되고 통신사, 대부업체, 개인 빚, 세금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새출발 기금입니다. 이건 코로나 시기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해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현재는 2020년 4월 이후에 일정 기간 사업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만 대상 기간이나 요건은 금융위원회 고시나 제도 개편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으니까 신청 전에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지금 폐업했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인데요. 해당 기간에 사업을 한 이력만 있으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사업자 내서 내가 사업 활동을 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해당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경험으로 사업을 낸 것이기 때문에 기본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감률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얼마나 되나요?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조건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감면이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아가서 저소득 취약층의 경우에는 최대 9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만 이런 감면도 대상 기준이나 시점이 계속 바뀌고 있으니까 실제로 신청하실 때 그때그때 적용되는 기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요. 필요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영업 이력이 있으셨던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세도약 기금입니다. 최근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일명 배드뱅크라고 다 불립니다. 이 제도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채무가 대상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여러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합산해서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3천만 원, B카드사 3천만 원 해서 총 6천만 원이면 5천만 원까지 정리되는 방식인 거죠. 다만 한 금융기관에만 6천만 원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은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 제도의 특징은 기본적으로는 별도 신청 없이 금융회사가 새 도약기금에 채권을 넘긴 후에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구조로 운영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권이 자동으로 소각되는 건 아니고요. 상환 능력 이런 심사를 거쳐서 소각 또는 부분 감면이 결정이 됩니다. 본인이 여기 대상이 되는지는
세도약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 제도도 아직까지는 도입 초기라서 구체적인 적용 범위나 금액 기준이 시행 과정에서 계속 조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 나는 꼭 갖고 싶은데 하신 분도 계시는데 이미 정리 대상으로 분류되면 오히려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파산 면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도들이 일부를 갚으면서 나머지를 조정받는 방식이라면 파산 면책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 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 채무와 개인 채무는 정리할 수 있지만 세금, 벌금, 과태료 등 일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그럼 파산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닌가요? 네,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이 쉽게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는 나이, 건강, 재산, 부양가족 여부, 소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도 변제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개인 회생으로 유도하고 정말로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가용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이어야 파산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향상으로 보면 예전보다 법원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고 되는 제도는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파산은 반드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에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은 개인 회생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제도가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개인 회생부터 생각하기보다는 본인 상황에 맞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